현지 시간으로 지난 2018년 4월 14일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화학무기 시설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105발을 발사하며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의 화학무기 역량과 관련된 타깃에 정밀 타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우리 행동의 목적은 화학무기 생산 사용 확산에 맞서 강력한 억지력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다 종료되었지만 이 공습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폭격은 일방적 군사행동이었다며 비난을 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한 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진영과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로 집약되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그야말로 국제사회가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다가 북유럽의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가 넘어가는 등 불안감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국제사회에 이런 혼란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를 공습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 시리아 공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미국의 시리아 폭격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중동 아랍 국가들 사이에선 독재 통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이른바 아랍의 봄이라 불리우는 대규모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시리아에서도 역시 이런 시위가 일어났죠. 시리아 정부는 지금까지 현재의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로부터 그의 아들 바사르 알 아사드까지 자그만치 40년 동안이나 독재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독재자를 제거하고 시리아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반정부군과 이에 대항하는 시리아의 정부군 사이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내전이 시작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시리아의 정부군은 이슬람의 시아파이고 반정부군은 이슬람의 수니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내전은 2011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끊이지 않고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하고 피해를 입는 등 어느 한쪽도 지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서로 싸우고 또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될까요? 약 7년 동안 이어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약 35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사망했고 약 200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집을 잃고 거리에서 잠을 자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500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로 피난을 떠나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 내전 중 화학무기가 사용되었고 시리아 반정부군 지역의 어린 아이들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정부군은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부군은 자신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반정부군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분명히 화학무기의 사용은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4월 7일 시리아 정부군은 또다시 반군들을 향해 화학무기를 살포하면서 반정부군 지역의 어린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미국이 이 내전에 개입하게 되었고 지난 4월 14일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연구소와 제조 공장을 향해서 폭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시리아의 정부군이 반정부군을 향해서 화학무기를 살포했는데 왜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서 폭격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시리아 내전은 단지 정부군과 반정부군만의 대립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복잡한 관계로 얽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시리아 정부군은 같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반정부군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나라와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내전은 정부군, 반정부군의 대립만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그리고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립이라는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의 정부군 편일까요? 일단 러시아는 시리아를 통해서 중동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일한 해외 해군 기지가 시리아의 타르투스라는 곳에 있기도 하죠. 그럼 이란은 왜 또 시리아의 정부군 편일까요? 일단 이란은 같은 이슬람의 시아파 무슬림으로서 자기들의 종파를 돕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란의 이전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 네자드는 유엔 연설에서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수장시키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을 만큼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만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의 영토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도 시리아의 남쪽 지역에는 이란의 군사 기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시리아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 무렵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핵폭탄용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시리아가 이란과 북한의 지원하에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그때 당시 상황을 봐서는 2007년 12월이면 시리아의 원자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핵무기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시리아의 핵시설을 파괴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복잡한 문제에 얽히는 게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이런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5일에 아웃사이드 더 박스, 다시 말해 상자 밖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하게 되죠.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 F-15 전투기 4대, F-16 전투기 4대 모두 8개의 전투기가 은밀하게 시리아의 데일-알-조르라는 곳에 짓던 원자로 시설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시리아의 핵시설을 파괴한 것을 두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이스라엘은 11년 만에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그때 폭격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시리아 정부군이 이란의 도움을 받으며 핵시설을 만드는 것을 미국이 없애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나서서 없애겠다라는 이 사실은 시리아 정부군이 이란의 도움을 받으며 화학무기를 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약에 이번처럼 미국이 나서서 폭격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난 2018년 2월 10일 이미 시리아를 향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36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공습이었죠.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무인기를 날린 이란의 시설물을 포함해서 목표물 12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 이유는 이란의 무인항공기 드론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하늘을 침범해서 날아왔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드론을 격추하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를 공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리아에는 분명히 이란의 군사기지가 있으며 그 군사기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늘 시리아의 움직임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주도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공습이 시리아를 강타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시리아의 정부 청사나 정부 군사기지를 공격하지는 않고 다만 화학무기 연구소나 제조 공장 등 이 3군데만 정교하게 폭격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기지까지 이번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시리아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끄는 연합군과 러시아와 이란이 전면전으로 부딪히는 그야말로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이 이번 공습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향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이런 공습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리아를 향한 미국의 폭격은 멈췄지만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리아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마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은 과연 미국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가 어떻게 미국을 향해 복수를 하느냐는 것이죠. 시리아가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우선 전투력 면에서도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몰고 시리아 앞바다까지 올 수는 있지만 시리아는 항공모함도 없고 그들의 배로 미국 앞바다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우방 국가이고 동맹 국가이면서 시리아의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이란이 은근히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늘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말들이 시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리아에 여기저기에 이란 군사기지를 구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선 만약에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시리아의 전투기가 이스라엘 쪽을 향해 날아온다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도달하는 시간은 채 4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안내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아마 그 전에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시리아가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징조가 확인된다면 또는 전투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기 위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향해서 또다시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여러 차례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예상이고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향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향해 공격한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향해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제까지 주장해 왔으니까요. 시리아 사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편에 서서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돕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시리아 정부군은 반정부군을 향해서 화학 무기를 사용하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 공격을 하면서 시리아와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 총구를 돌리고 또 공격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서 또다시 공격을 하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야말로 지금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체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번엔 성경으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번엔 예레미야서 4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다메섹은 지난 5천년 동안 가장 오래되고 번영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다메섹은 내전이 시작되었고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으며 곳곳에 젊은이들의 시체가 그야말로 널브러졌습니다. 예언자들은 전쟁의 발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난민의 발생과 서로 다른 편이 되어 싸우다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국경으로 가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지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마곡은 현재의 러시아 땅을 말하는 것이며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에스겔은 거기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이죠. 에스겔 예언자에 따르면 마곡 군대의 동맹국은 바사와 구스와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을 이야기하죠. 현재도 시리아 땅에선 이란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구스와 붓은 이집트와 리비아의 오래된 이름입니다. 이집트와 리비아가 러시아에 대해서 가깝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러시아가 이집트에 꽤 많은 전쟁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까? 물론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많은 러시아제 탱크를 전리품으로 획득하긴 했지만요. 그렇다면 고멜과 도갈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멜과 도갈마를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터키의 움직임을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됩니다. 터키는 지난 2016년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국에서 나토를 몰아내고 러시아의 무기를 사들이면서 미국과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변했죠. 2017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을 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예루살렘이야말로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서로 손을 잡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고 만난 적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바로 위 시리아 땅에서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마지막 때의 전문가인 엔타임 미니스트리의 어빙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현재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급박하고 놀라운 움직임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쩌면 오늘이라도 이란은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지도 모르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향해 공격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세계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집중적으로 해서 들여다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더욱 나태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니까요.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